은퇴하면 이제 좀 쉬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평생 가족 위에 일했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본 적도 없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은퇴하자마자 기다리는 건 여유로운 하루가 아니라 바로 또 다른 육아 전쟁. 이젠 내 아이도 아닌 손주의 육아를 맡는 겁니다. 물론 손주는 예쁘죠. 안 예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보는 일상이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여유도 사라집니다. 처음엔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나 싶어서 시작했지만 점점 자기 삶이 사라지는 느낌에 우울해지고 심지어 건강도 나빠집니다. 오늘은 그런 할머니 육아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공감 가는 3가지 사례도 함께 나누면서요. 사례 1 퇴직 후에도 출근합니다. 며느리 집으로요. 68세 이정자님. 이정자님은 38년간 교직에 있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제주도 여행, 도예 배우기 이런 걸 해보겠다고 벼르고 계셨는데 딸이 아이를 낳으면서 상황이 급변했죠. 엄마, 육아도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 한마디에 도예는커녕 제주도는 TV로만 봅니다. 아침 8시면 딸 집에 가서 저녁 7시까지 손주 봐요. 밥 먹이는 건 기본이고 낮잠 재우고 목욕시키고 놀아주고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퇴직하면 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고된 삶이 시작된 것 같아 우울하다고 하셨어요. 허리 통증에 병원 다니는 날도 많고 감정적으로도 자주 번아웃 된다고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도 못 하세요. 딸이 힘든 건 아는데 그만하겠다는 말은 차마 못 하시니까요. 이런 상황 은근히 많습니다. 은퇴했지만 실제론 무급 보모로 재취업한 셈이죠. 사례 이 손주 안 보면 서운해해요. 64세 박순자님. 박순자님은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 평일 내내 손주를 봐주시는데요. 문제는 주말까지 요구가 온다는 거예요. 주말에도 좀 부탁드려요. 저희 둘이 오랜만에 영화라도 보고 오게요. 처음엔 손주가 좋아서 봐줬는데 이젠 자기 시간은 아예 없어졌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이고 모임도 못 가게 됐고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손주 안 봐주면 누가 봐주냐고 당연하다는 듯 얘기하죠. 가끔이라도 나도 좀 쉬고 싶다고 말하면 예민하신가요? 라는 눈빛을 받는다고 해요. 그게 너무 속상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다고요. 가족이니 참고 이해하자 하면서도 속으로는 왜 내 인생은 늘 희생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례 3 손주는 예쁘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었어요. 70세 김복수님. 김복수님은 손주가 3명이에요. 큰 며느리 2, 작은 며느리 1 낳았죠. 처음엔 번갈아 가며 봐주셨는데 점점 일이 겹치고 시간대가 겹치면서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집 왔다 갔다 하는 날도 있었어요. 버스 타고 1시간 거리인데 그러다 결국 몸살이 심하게 와서 입원했어요. 입원 중에도 며느리가 병원 와서 이번 주만 좀 더 부탁해요. 시터 못 구했어요. 라고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폭수님은 진짜로 마음이 무너졌대요. 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육아 도구였구나. 지금은 모두 손 떼고 자기 건강 챙기며 여생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고 하셨어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을 되찾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 육아, 건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명확한 선 긋기, 감정 소비 줄이기. 가족이라도 일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며칠, 몇 시간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조건을 제시해야 나중에 감정 상하지 않아요. 괜히 참다가 한꺼번에 터지면 더 큰 갈등이 되거든요. 육아가 아닌 돌봄 분담으로 인식 전환하기. 손주 육아를 할머니의 책임으로 떠넘기면 안 됩니다. 부모가 감당 못할 때 잠시 돕는 건 괜찮지만 그것이 기본 구조가 되어선 안 돼요. 이건 도와주는 거지 맡기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 인생을 가장 소중히, 지금까지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 챙기고 친구도 만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그래야 손주에게도 밝은 할머니, 멋진 할머니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잖아요. 마무리하며 손주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도
내 삶 위에 있어야 더 따뜻한 사랑이 되지 않을까요? 할머니 육아는 분명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그로 인해 내 삶이 무너진다면 그건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말해야 합니다. 나도 쉬고 싶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 한마디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용기가 나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은퇴하자마자 또 다른 전쟁 시작. 손주 육아에 지친 할머니들의 고백. 전문가가 말하는 할머니 육아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안. 한국 사회에서 은퇴는 종종 자유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생각보다 짧고 때론 오지도 않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은퇴는 또 다른 역할, 즉 손주 돌봄 노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이를 할머니 육아라 부르지만 실상은 단순한 육아를 넘어선 노인의 시간, 건강, 감정, 정체성을 소모하는 또 다른 돌봄 노동입니다. 할머니 육아, 왜 이렇게까지 보편화되었나? 통계청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손주를 돌보는 60세 이상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39.6%에 달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 비율이 48%를 넘어서며 외부 보육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는 낮고 조부모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가족 중심주의 문화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조부모의 헌신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즉,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것은 사랑이 아닌 의무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머니들은 정년퇴직과 동시에 다시 한번 일상 속으로 소환되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본 할머니 육아의 명암. 사례 1. 퇴직했더니 다시 출근합니다. 며느리 집으로요. 한 은퇴교사는 하루 1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며 체력적 고갈, 우울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자녀의 도움 요청은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노후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사례 2. 주말에도 손주를 봐야 하는 현실. 자신의 취미와 사회활동을 포기하고 손주 양육에 올인한 할머니는 결국 사회적 고립과 감정적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손주 육아가 일상화되면 노인은 개인으로서의 삶을 잃게 됩니다. 사례 3. 새집 손주를 돌보다 결국 입원. 무리한 육아 스케줄로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은 70세 여성. 이 사례는 할머니 육아가 단지 감정 소모만이 아닌 실질적인 신체 건강까지 위협하는 일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할머니 육아가 불러오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 노인의 건강 악화, 근골격계 통증, 수면 부족, 만성 피로 등은 할머니 육아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체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육아를 지속한 조부모 중 42.8%가 건강 상태 악화를 경험했습니다. 정체성 상실과 우울감. 자신의 삶보다 가족을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여성 노인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인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급 돌봄 노동의 반복. 은퇴 후에도 노동의 연장선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셈입니다. 시간과 체력을 투자하지만 보상은커녕 감사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국 정당한 돌봄 계약이나 보상의 개념 없이 희생만 남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건강한 손주 돌봄의 세 가지 원칙. 1. 역할의 범위를 명확히 하라. 손주 육아는 할머니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를 업무로 보고 주 몇 회, 몇 시간 범위 안에서만 돕는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휴식일을 확보해야 감정적 소모와 체력 고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개념을 도입하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조부모의 돌봄도 일종의 계약으로 봅니다. 교통비, 식비, 간단한 돌봄 수당이라도 명확히 보상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도 시간 보장, 취미활동 지원 등의 방식으로 존중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3.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잊지 말 것. 육아는 도와주는 것일 뿐 내 삶을 희생하는 대가로 이루어져선 안 됩니다. 노년기의 삶도 충분히 활기차고 존중받아야 하며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가활동, 동호회, 봉사, 여행 등 개인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야 건강한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결론 손주는 예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여야 한다. 사랑으로 시작한 손주 육아가 어느 순간 삶을 잠식하는 구조로 바뀌는 일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순간 노인의 삶은 투명해지고 역할만 남게 됩니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도와주는 것은 선택이어야 하며 그 선택은 존중과 배려 위에서만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 은퇴하셨거나 곧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꼭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이 나가 되어야 한다면 이제는 손주 육아도 건강한 거리두기와 균형 감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손주를 사랑하는 일이며 나의 은퇴 인생을 지키는 일이니까요.